네, 3분 남았습니다. 8시 57분입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확실히 미국 증시 대비로는 덜 밀립니다. 오를 때 덜 올라서 그런지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본장 시작하면 또 모르죠. 현재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와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0.04%의 제한된 하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745.6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동시호가 구간 지금 살짝 보이시죠? 빨간색도 언뜻 나옵니다. 이 근처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 펼쳐지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포인트 미만의 하락이어서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0.04% 하락이고요. 938.71포인트 정도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3월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많이들 관심 갖고 보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또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도 마찬가지네요. 오늘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이 양분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한가 쪽의 종목군들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은 종목군들은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화해 하나보다 했다가 또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상품 시장의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 여기에 연동되는 종목군들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에너지 쪽 정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목과 수산물 이쪽까지 먹거리 종목까지 확산시켜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쪽 천연가스 쪽의 GSE 오늘 장에 1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폭발적인 탄력까지는 아니고요. 오늘장 GSE가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앞두고 있는데 17% 정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 부근까지 한 번에 가지는 못하네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 직전 고점 닿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대성에너지도 14%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 쪽으로는 중앙에너비스 9%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출발 앞두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한국석유라든지 이쪽도 플러스권 나옵니다. 한국석유 쪽도 마찬가지고요. 곡물 쪽으로는 미래생명자원과 효성 OMB 다만 5% 안팎의 제한된 상승 탄력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산물 쪽으로는 한성기업 있습니다. 한성기업이 어제 많이 빠졌죠. 8% 정도의 하락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5% 정도의 상승권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가 오늘은 23% 정도 급등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오늘 장에서 어떤 뉴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31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1분기를 마감 지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도 동시에 마무리가 될 텐데요. 참고로 이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코스피 시가가 2,698포인트, 거의 2,700선 라인대입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양봉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좀 뻗어나가 줄지, 오늘 상황이 물론 미증시가 밀려가지고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월봉상으로는 양시장 나란히 괜찮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달 처음에 880선에서 출발했는데 그것 대비로는 그래도 코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시호가랑 비슷하게 여전히 눈치만 봅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로는 0.05%의 하락, 2745.25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로는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다우는 좀 덜 밀렸는데요. 다우 밀린 것보다도 우리 증시 거의 밀리는 게 없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0.2% 정도니까 미증시 대비 양호한 하락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37.08포인트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주체별로 오늘장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집계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파는 움직임이 거래소에서 다수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6거래일 연속 그런 매도가 되겠네요.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가 4거래일이었고요. 오늘 팔면서 닷새 연속해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팝니다. 11억 원 정도 되고요. 개인 쪽에서 40억 정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끌이 매도 움직임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2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34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6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예전같이 현선물 나란히 막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고요. 현물 시장 사면 선물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이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입니다. 규모가 많지는 않고요. 160억 정도 그래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80억 정도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프로그램 상황도 다소 엇갈리네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지수가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하락 업종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가장 크게 밀리는지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깊지는 않은데 지금 업종 지수가 0.4% 정도 밀리면서 가장 부진한 걸로 나오고요. SK 하이닉스가 1.65%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향 미치면서 업종 지수 마이너스권. 그다음 은행 섹터 있고요. 운송장비하고 제조 섹터, 운수, 창고는 그래도 좀 상승권으로 전환이 되네요. 이렇게 하락 섹터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폭은 0.5% 미만으로 심각하게 빠진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좀 조정 양상 나타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업종 가보시죠. 상승은 비교적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험이 좋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주목받는 그런 섹터들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 섹터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철강금속이 뒤를 잇습니다. 이어서 통신 섹터 그리고 금융, 비금속, 광물, 기계 섹터 순으로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 넘게 오르는 섹터는 보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오른다 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상승 하락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이런 업종의 흐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8대2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오르는 종목은 무엇이냐? 네이버하고 어제 좋았던 삼성 SDI가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많이도 안 오릅니다. 강보합권 정도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다시 7만 원 선 밑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 기운을 못 차리죠. 어제 69,900원이 종가였는데 여기서 약간 더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좀 꺾이더니 오늘장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본장에서 정규거래에서 밀리더라고요. 실적이 좋았어도. 그래서 그런지 하이닉스 별로 안 좋고요. 나머지 종목도 한 1% 안팎에 현대기아차도 어제는 좋더니 오늘은 약세 흐름입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는 한 반반 정도 되는 듯 보이는데요. 상승과 하락이 모두 다 제한적이어서 방향성이 뚜렷한 종목은 없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로 보자면 오늘 하락이 좀 더 많네요. 1112개 종목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900개 정도, 9대 11. 이렇게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10분 동안 특징적인 종목 바로 캐치해서 여러분들께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최현재 전문가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 지금 방산 섹터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방산 섹터, 오늘 전쟁 리스크 다시 회담이 어떻게 협상이 지금 기대감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 정도 강보합권, LIG 넥스원이 지금 한 2% 정도, 1.5%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좀 새롭게 불거졌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게 지금 협상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이제 소형주는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역시 실적이 받쳐주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끝나도 수출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군수 쪽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방산 섹터는 올해 좀 계속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가 봐야 되지 않나.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 뭐
보이셨어요? 네, 일단 어제 쉬날 당일가부터 해서 힌트가 되었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원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또 그리고 반사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올랐던 수산주라든지 곡물 관련된 종목들, 사료주,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변동이 좀 나고 있는 종목은 GSE,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접근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급등세가 좀 크게 진행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초기 국면에서부터 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그 탄력에 좀 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곡물 쪽에서는 미래생명전을 좀 이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산주 중에서는 한성기업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와 같은 좀 에너지와 또 곡물, 또 그리고 수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봤었던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오늘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역지수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어제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미증시도 빠졌고,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하락도 연출되고 있는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한 향방이 사실은 지수와 좀 반대 방향을 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상당히 좀 유의가 필요하다는 거. 만약에 오늘 장에서 시장이 좀 반등이 연출된다라면은 이들 기업들은 오늘 상승을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초반 국면에서 추격하거나 좀 단기 대응을 좀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현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재생에너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생에너지 괜찮습니다. 태양광 쪽도 지금 오전에 지금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S 윈드도 한 2% 중반, CS 베어링도 한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역시 재생에너지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천연가스, 그다음에 유가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재생에너지 지수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듯이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리바운딩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추세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풍력 관련주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좀 진입해 있지만은 지금 앞으로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일단 장 초반에 시장의 움직임이 좀 둔하다 보니까 테마주 종목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정치 테마주 움직임이 또 좋은데요. 시공테크가 또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20%대 상승 마감했고, 오늘도 장 초반 출발 때부터 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빠른 이 9시 10분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16%대를 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그러니까 용산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됐던 종목이 있고요. 그 밖에 오늘 세우글로벌이 또 상한가가 진행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 이 시장 출마를 이야기한 홍준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향보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정치 테마주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항체 추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좀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진단키트든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의 언급이 사실 좀 시장에 대한 종목들을 좀 자극시키고 있는데, 워낙에 시장의 종목들이 좀 종목 장세로 좀 전환되었고, 오늘같이 좀 어려울 때는 좀 단기 성향의 종목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측면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수 전문가님 순서죠? 네. 오늘 철강주 움직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0.5% 상승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0.7% 상승, 대한제강이 1.2% 상승, 포스코 강판도 한 1% 상승.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데요. 역시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조선업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가 지금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철강 가격의 인상은 좀 이번 연도
연도에도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철광석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좀 그런 우려가 좀 주춤했는데 다시 철광석 가격이 이제 뭐 상승하면서 이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있어가지고 지금 판가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철강 업종에 대한 거는 뭐 계속적으로 좀 지수가 상승을 하면 같이 좀 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동안에 등락폭이 좀 제한돼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로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등락은 좀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으로는 저는 뭐 포스코보다는 역시 현대제철이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 뭘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유 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러시아 앞으로 이제 유럽이 에너지 탈러시아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또 되어지는데 대체 에너지원 관련된 종목들, CS 베어링,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CS 베어링이 6%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CS 베어링의 모회사인 CS 윈드, 이 종목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미 수소 합작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JNK 히터가 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오늘은 출발 때부터 해서 하락 출발을 했고 좀 어제보다는 좀 많이 부진한 상태인데 대신에 이제 유니크 종목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갭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 13%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이죠. 일단 종목들 안에서의 이 좀 대장주에 대한 교체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광기, 광풍으로 좀 이야기 드렸던 그린 수소에 대한 키워드,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S 퓨얼셀 이와 같은 종목들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들 종목들은 뭐 시장 대비해서 좀 큰 변동은 없지만은 같은 흐름들 앞으로 좀 추세를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군들 보는 사이에 지수가 또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두 분이 아무래도 오늘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목을 봐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사이에도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더 체크를 하시면은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광무 전문가님. 네, 흐름을 또 끝나는 줄 알고 네. 끊어지는 줄 알고. 네, 오늘 지금 현재 휴림 로봇이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많은 분들이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이 앞으로 테슬라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가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서비스 관련된 로봇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휴림 로봇이 다시 한번 또 가격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좀 되어지면서 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대응하실 때 한 가지 좀 이 팁을 좀 드린다면은 제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추세를 지켜갈 이평선 이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 조정을 좀 거치면서 5일 이동평균선, 3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크로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들을 좀 밟고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시장 대비해서 좀 플러스에서 출발을 했었죠. 이와 같은 좀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개별 종목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나열해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상장을 했었던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도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 RS 오토메이션이 이 수주 공시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 또한 추세가 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군들 쭉 훑어봤습니다. 10분 동안에요. 오늘은 에너지 관련해서 두 분이 나란히 에너지, 뭐 전체적인 상품 쪽 이쪽 봤고요. 그리고 또 대체 에너지 가격 오르면서 대체 에너지, 수소, 풍력, 태양광 이쪽에 대해서도 나란히 또 의견 들어봤습니다. 방산 섹터 봤고요. 그리고 또 철강 섹터, 로봇 관련된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이광무 전문가 개별적인 종목군들 세우글로벌이라든지 시공탱크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의견 좀 질문을 드릴게요. 수소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제 오후에 재료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원래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기 마련인데 시세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유니크는 오늘도 플러스권 하지만 윗꼬리가 약간은 좀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 수소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평화산업이 지금 10%, JNK 히터도 10%, 뭐 이런 종목군들, 평화홀딩스도 지금 6%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어가지고요. 온도차가 극명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뭐 평화산업이나 이런 종목은 주의 종목으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수소 내에서의 온도차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 평안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좀 이미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 수소 합작법인에 대한 모멘텀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면서 수소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도 좀 상당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의 자동차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이 좀 소멸됐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낙관론이 좀 후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국가의 5차 회담에 대한 서면, 그러니까 문서화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감을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이제 수소라는 키워드가 아직 큰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시간을 가져서 수소차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와 같은 키워드가 조금 더 정책적인 흐름과 함께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인 이슈 관점에서는 한미 수소 합작법인에 대해서는 참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SK그룹하고요, 플러그 파워라든지 글로벌 이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콜라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SK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그 향보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유럽과의 연결고리를 가져가려고 하지만은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같은 뉴스가 좀 단기적인 이슈 소멸로 올 수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수소에 대한 관점은 수소 에너지 사업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친원전 정책을 펼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친원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수소 산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수소 관련된 기업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기업이 두산 퓨얼셀이라고 제가 아침에 또 포인트로 잡아드리기로 했었는데, 연료 전지 사업할 수 있는 기업들. 연료 전지라는 거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도 있지만은 건물용 발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대표적인 회사는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이와 같은 기업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동차에도 들어가지만은 유니크 기업도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분류가 좀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사이즈 있는 종목군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가장 탄력적입니다. 좀 전에 업종지수상으로도 체크해봤을 때 다른 업종은 올라도 좀 미미한 수준으로 올랐다면 보험 섹터는 뚜렷한데요. 업종지수가 유일하게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섹터 흐름 좋고요. 한쪽으로 쏠린 힘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삼성화재 3.6%, 현대해상도 3%대, DB손해보험이라든지 메리츠화재, 손보사 위주로 현재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도 플러스권, 생보사는 그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50bp 인상이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험주들 안정적인 상승 궤도 타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어느 정도 있을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업사이드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삼성화재는 한 3.5%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한 3%대, DB손해보험도 3%대입니다. 이 메리츠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역시 금리 인상 수혜주인데 2차 역마진이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은 2000년대 초반에 고금리로 팔았던 게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평가 손실이 좀 줄어들면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역시 은행주하고 같이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업사이드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삼성화재 기준으로는 말씀드리면은 뭐 한 지금보다 한 2, 3만 원 정도는 23만 원, 한 24만 원 정도는 한번 가지 않을까. 일단 뭐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 거라 뭐 그렇게는 뭐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요. 뭐 향후에 이제 그 금리 시장, 채권 시장 좀 동향을 좀 보면서 좀 파악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금리 인상 사이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 그러면은 채권 운용 쪽에서 수익이 좀 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을 요구했는데 소폭 오히려 좀 인하를 하기로 하면서 삼성화재가 1% 정도 인하를 하기로 하면서 현대해상 DB손해보험도 같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뭐 중립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무차별 뭐 청구를 했는데 당국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으면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도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화재 기준으로 잡아주셨는데 21만 원대니까요. 24만 원대 예상하시면 10% 초반에 추가 상승 탄력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물론 뭐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또 전망 함께 좀 해주셨어요. IT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증시에서 계실 테고요. 본장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호실적이 빗바래는 모습 속에서 한 3% 정도 밀렸는데 SK하이닉스 1.2%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섹터들도 시들시들합니다.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장 밀려 내려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는 거죠.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뉴스도 사실 시장이 좀 최근에 와서는 좀 부담스러운 뉴스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중국에 대한 봉쇄령 이후부터 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사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는 여전히 좀 있는 상태라면은 일부의 시장에 대한 환경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선택이 달라진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산업 배경은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흐름들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뭐 패시브라든지 액티브에 대한 자금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좀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잠재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낸드 플래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과정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인수 과정들, 키파운드리에 대한 이 허가도 어느 정도 좀 구분 응선을 좀 넘어갔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ARM 인수에 대한 포부까지 좀 밝혀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시장에서 얼마만큼 좀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지만, 왜냐면은 엔비디아도 ARM에 대한 인수 과정에 대해서 사실 쉽게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향방에 대한 뉴스,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 ARM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키파운드리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 사업 인수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에 대한 위치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호재, 삼성전자의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시장의 움직임에 좀 어쩔 수 없는 자금의 이동에 좀 답답함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부품 이쪽이 주목받았었는데 오늘은 이쪽이 다소 좀 잠잠합니다. 조금 더 확산시켜봐서 지금 자율주행 쪽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장초반에 거의 10% 가깝게 오르다가 지금은 한 5%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트렉스라든지 텔레칩스는 아직은 마이너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모트렉스도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우신 시스템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쪽 오늘의 시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전체적으로 시장이 역시 순환매이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만도 그동안에 좀 강했는데 좀 쉬어가는 모습. 조금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순환매 양상으로 쉬어가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칩셋 미디어도 지금 약보합권,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권이고, 인포뱅크도 지금 역시 강보합권인데, 오늘은 이제 매기가 다른 쪽으로 좀 쏠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반등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아 기준으로 한다면은 7만 원 후반에서 8만 원까지는 반등 충분히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안정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수 전망해드렸는데, 오히려 소폭 플러스 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흐름은 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눈치를 봐서 한쪽으로 확 쏠리는 섹터가 없었는데요. 슬슬 무게중심이 지금 2차 전지 쪽이 고점을 높이는 흐름 인상적입니다. 삼성 SDI가 어제 3.5% 올랐었죠. 오르긴 올랐는데 또 윗꼬리를 만들어가지고 내일 오를까 이런저런 생각들 많으셨을 거예요. 삼성 SDI 지금 3% 넘게 오릅니다. 57만 8천 원권 기록하면서 3월 달의 고점은 이미 좀 넘어섰고 지금 60일 이평선 돌파 시도 나타나고 있는 삼성 SDI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강보합권 정도 어제 좀 쉬었는데 상승권으로 돌려놓는 흐름입니다. 소재 쪽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LNF 3.67%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상신 EDP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슬슬 지금 1% 미만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승 분위기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무 전문가님.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전체 투자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북미 지역으로의 주요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더 캐파를 확대를 하니까 앞으로 전기차 생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전기차 보급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최근에 와서 이 SK온,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현재 위치인데 아직은 이제 분할 상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SK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이 된다 보니까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챙겨가기도 동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SDI의 앞으로 이제 주요 이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 미국에 있는 주요 자동차 회사들, 이와 같은 좀 포인트들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시장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언제 움직임들을 좀 더 보여주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40만 원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해서는 이 주가 안정에 대해서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신고가라는 가격대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에 대한 뉴스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2위에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시선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꿔야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거에 움직였던 주가 흐름을 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향방으로만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모습만 봤을 때는 시장에서 캐파를 늘려가는 잠재적인 모멘텀은 계속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만 2,500원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살아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48만 원 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좀 거시적으로 본다라면은 지수 상승에 대한 도움을 받고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 60만 원대까지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방향성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